네, 강프로입니다. 포스코 DX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DX가 다중바닥을 만들면서 슬쩍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목표치는 어디냐? 5만 원입니다. 자, 5만 원 이후에는 약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몇 프로 정도 올라가야 돼요? 20% 정도의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물론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평선의 기울기가 꺾인 부분, 그러면서 이 5만 원에 대한 부분, 즉 62평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됩니까? 정배열 구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정배열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지나왔을 때 가파르게 꺾일 수 있는지를 보면, 보세요. 60일의 기준치를 봤을 때 가파르게 꺾였었던 요 정도, 한 달 정도가 지나면 60일 고가가 가파르게 낮아지면서 뭐가 돼요? 저가 위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정배열로 바뀝니다. 자, 근데 제가 차트의 기준에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왜 그러냐? 주식시장은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실적보다 가격이 빠릅니다. 실적은 분기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가격은 매일 변동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를 실적이 증가하는 속도가 쫓아갈 수가 없다. 그리고 산업의 속도가 주가의 속도를 어떻게 쫓아갑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가격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포스코 DX를 포함해서 다른 어떤 업종을 갖다 붙이더라도 우리가 보는 내용은 한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가격이 먼저 반영하지만 모든 종목들이 다 상승할 수는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기존의 주도주들이 어느 정도 약한 움직임을 탈 때가 와야 됩니다. 거기서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시장이 꺾이지 말아야 됩니다. 시장이 꺾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격 부담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이 없어야 돼요. 특히나 삼성전자의 가격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면 시장의 조정은 100% 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가격대가 어떻다? 굉장히 높은 가격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렴한 가격대에 있다는 거죠. 물론 HBM에 대한 진출이 늦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인해서 실적 전환점이 더디게 나온다는 점, 그리고 성장률 둔화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부각돼서이기도 하지만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패시브 자금이 원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시세가 꺾여 나가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요, 시장은 박살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잘 안 꺾어요. 가격이 낮은 위치에서는. 하지만 높은 가격대에서는 꺾습니다. 왜? 환율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마진, 그쵸? 높은 마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말고는 지금 시장에서 뭐 다음 주도주를 찾아야 된다는 거고, 다음 주도주 중에 하나가 로봇, 그쵸? 그리고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이다. 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잖아요. 포스코 DX뿐만 아니라 뭐 두산 로보틱스, 자 내용 보세요.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만들어졌잖아요. 원래 포스코 DX가 이 구간에서 올라가면 안 됐습니다. 올라가면 안 됐었는데 두산 로보틱스의 상승에 힘입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인 거예요.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후에도 포스코 DX는 조정 구간이 없었죠. 그 조정 구간이 없었던 것에 대한 부작용을 지금 받고 있는 거고, 그 부작용은 다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가격 얼마에 잡을래?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격을 잡는 법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내용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YC예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꾸준하게 했을 때 20%씩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고, 최근에 그쵸? 뭐 재룡 산업이나 이런 종목들 굉장히 강하죠. 근데 이런 구간에서도 무조건 신고가 구간에서 시세가 나온다는 점,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 이런 내용을 제가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합니다. 보세요. 재룡산업 5월 3일 시장가 매수, 재룡산업 5월 7일 시장가 매수, 8시 48분 장 시작 전이죠. 이렇게 가능하다. 왜? 신고가 종목을 애초에 추려놓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 구간에서 뭘 해야 돼요? 정확하게 어떤 종목군을 매매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HLB. 자, 내용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꾸준하게 매매한 결과 어떤 상황이 되죠?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지만 확인하고 매매해서 안정적이다. 그리고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매도를 했을 때도 수익 구간에 있지만 떨어지고 나서 저가를 잡으려는 노력 자체가 없다는 거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내가 꾸준하게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다. 이게 중요하죠. 포스코 DX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내가 확인하고 매매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제가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군을 매매하는지를 다 보셨죠? 이 내용을 가지고 자, 다시 종목을 보면 너무 명확해지죠. 포스코 DX는 뭐죠? 반도체가 꺾이는 상황에서 반등을 못하는 구간에서 다중바닥을 만들고 있다. 두산 로보틱스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죠? 자, 그러면 포스코 DX와 두산 로보틱스가 싼가 비싼가? 이걸 한번 보시자고요. 자, 포스코 DX 먼저 보시죠. 여기 보면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6조.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한 100% 정도 더 올라가면 2배니까 12조. 계산하기 쉽게 10조 잡을게요. 10조까지 올라갔었던 기업의 실적이 어떻습니까? 포스코 DX의 실적. 23년도의 실적. 1,100억. 성장은 했죠. 근데 1,100억. 2배 올랐어요. 주가는 몇 배? 거의 한 10배 이상 올랐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이미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했죠. 급락한 거 맞는데 그래도 막 하한가 치고 막 그러지 않았다. 포스코 이름 달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성장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성이 담보되는 데까지 수치화되기 전까지는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고 이격도가 너무 커졌을 때는 내가 웬만하면 피하자. 하지만 지금은 이격을 다 좁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진다고요?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주가는 100km 속도로 올라가는데 실적은 10km 속도로 따라오잖아요. 산업의 방향이 한 번에 바뀌나요? 아니죠. 하지만 수요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고객사는 어딜까요? 대기업입니다. 그렇죠? 생산량을 늘려야 되고 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진행하는 기본적인 뭐 잔업무들, 그렇죠?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스마트 팩토리로 몰아넣고 이런 부분에서 가장 각광을 받았었던 게 뭐예요? 양극재 공장,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뭐가 들어와요? 반도체 공장, 그렇죠? 오히려 사람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산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죠. 넣어놓은 데이터만 가지고 진행을 하니까. 그리고 인건비가 상승하는 부분도 상승시킬 수 있죠. 이런 내용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뭐가 나왔어요? 주가의 상승이 먼저 나왔다. 그럼 주가의 상승 구간에서 우리가 이격이 너무 높아졌을 때는 매매가 어렵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타점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확인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은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무료로 다 공개를 해드리고요. 이렇게 타점을 잡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포스코 DX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안에 수익 전환시킬 수 있는 부분을 내가 가격대를 잡으려면 추적 관찰을 해야 되겠고 그 추적 관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무엇보다 포스코 DX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DX 자 DX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수요는 기본적으로 있다. 하지만 이게 실적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는 냉정하게 실적 수치가 어느 정도까지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2차 전지랑 자꾸 엮어서 보던데 연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2차 전지랑 엮어서 볼 것 같았으면 12월 달까지 상승 구간을 못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봇, 스마트 팩토리, AI 이쪽이랑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 23년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조정폭이 커지는 거지 그 이상 무언가에 뭐 악재가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군에 있고 이 구간에서 우리는 타점을 잡는 게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